오늘 오전에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최근 노인 폄하 논란과 관련해서 사과 메시지를 냈는데 아마 같이 보셨을 겁니다. 예. 영상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청년자담회에서의 제 발언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어르신들의 헌신과 경륜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그러한 생각에 한치의 차이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발언할 것이며 지난 며칠 동안 저를 질책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발언 이게 뭐 영상이 사실 길지 않고 거의 이게 다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요. 또 네. 대한노인회까지 오늘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다시 이제 그 노인분들, 어르신분들한테 이제 사과의 말씀을 전했고요. 네네. 일단 뭐 제 개인적인 논평을 좀 하자면은 만시지탄이다.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늦었다라기보다는 이게 그날 나왔을 때 그날 사과를 했으면은 그냥 빨리 이게 종결이 될 네, 문제였는데 네. 이거를 나흘을 끌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말에 말이 또 하고 뭐 해명이 또 논란이 그렇죠.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이 어쨌든 정치인이시니 정치권에 지금 들어와 계시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이 본인도 해야 되고 주변에 좀 조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달 30일에 이제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청년 자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과거 아들하고 그렇죠. 대화한 지금은 22살이 된 중학생 아들, 당시 중학생 아들하고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게 아들 생각인데 되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논란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제가 좀 팩트 체크성 뭐 얘기를 좀 하자면은 네네. 작년에 이제 서울대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그러니까 포럼을 열었는데 여기에서 하상영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가 투표 총량제 이런 거를 좀 발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고 네. 2060년에는 대한민국의 중위값, 그러니까 정확 가운데 있는 값이 61세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노인분들이 너무 많이 이제 이제 대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표 총량제를 하자. 네.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만하다. 뭐 이런 작년에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나왔었거든요. 학술적인 논의 차원에서 거론된 그렇죠.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었다.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소개를 했으면은 네, 훨씬 더 네. 좋았겠다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되게 합리적이지 않냐. 본인이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네, 네. 논란이 이제 불거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한노인에 가서 사과도 했고요. 네네. 그래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께서 좀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만 노인을 대표해서 본인을 보고 볼을 때려야 노인들의 분이 풀릴 것 같은데 손찌검을 해서는 안 되니까 사진이라도 때리겠다라고 하면서 김 네. 위원장 사진을 들고 사진을 좀 아이고, 여러 번 때렸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언론 보도로 나왔는데 네. 좀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사과가 있었으니 좀 어르신분들도 좀 화를 좀 많이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는 빠를수록 좋다고 저희가 그냥 뭐 입버릇처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좀 시간을 너무 끈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 논란이 되는 게 김은경 위원장이 금감원 부원장 시절에 윤 대통령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이제 치욕스러웠다 이런 표현을 했더니 당연히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랬으면은 당장 그만두지 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느냐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러면서 또 오히려 그 비판을 제기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요 사실관계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2020년 3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이 됐고 네. 이제 3년을 맞춰서 올해 3월에 이제 퇴임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가 이제 된 건데,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두 가지 논란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윤석열 밑에서라고 해서 이제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안 썼다. 네네. 뭐 요거가 이제 또 뭐 비판의 대상이 됐고 또 하나는 아니 그럼 그만두지 연봉 3억 원이나 받고 왜 계속 버텼냐 이게 이제 두 가지 네네. 좀 비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도 이게 논평이나 평론을 하다 보면은 뭐 윤석열 뭐 이재명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건 뭐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얘기를 하다가 예. 보면은 이제 지칭할 때 급하게 얘기하다 보면 잠깐 이제 그 직함을 뺄 때는 저희들도 종종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만 이제 여기에서 눈에 띄었던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윤석열 밑에서 하니까 그랬군요. 이게 너무 대조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조금 본인이 얼마나 주목받는지를 알면은 조금 더 좀 조심스럽게 네. 해야 되겠다. 호칭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연봉 3억 원 뭐 이거는 저는
뭐 돈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3억 원이 됐든 뭐 몇억 원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책에 맞게 돈을 받는 건데 제가 한 거는 사실은 치욕스러웠다라는 거가 이분이 정치인이 아니고 관료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료들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본인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어느 정권에서 일을 하든 사실 치욕인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 타이밍에 했었어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의 조금 지지를 받아서 곤경을 좀 탈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거를 공직을 너무 이렇게 뭐 치욕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있었고 저도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가급적이면 이제 언론 인터뷰나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이게 비유나 이게 네. 교수라서 제가 철이 없어서 이런 어제 해명도 했었거든요. 철이 본인이 없는 거지 교수라서 철이 이건 교수 그렇죠. 폄훼 발언으로 또 이게 교수님들이 얘기를 들으시면은 예. 동의하기 어려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취지는 알겠는데 가급적이면 말을 줄이는 게 혁신위를 위해서도 민주당을 위해서도 다 좋지 않을까. 네. 좀 그런 본인을 위해서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뭐 본인이 사과를 했으니까 앞으로 여론 추이가 어떻게 뭐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새만금 잼버리 관련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좀 관심 있는 소식들인데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이제 부안 새만금에서 열리고 지금 있습니다. 폭염 날씨 때문에 뭐 여기저기서 온열 환자가 참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김종배 시선 집중해서 잼버리 참가자의 학부모님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 얘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참가하고 있는 자제분의 입장에서 제일 힘들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일단은 가장 힘든 거는 뭐냐면 더위. 더위. 두 번째는 정보가 없다. 어떤 정보요? 그러니까 뭐냐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전에 정보들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잡초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먹을 거. 그다음에 음료수, 화장실, 샤워실 이런 겁니다. 이게 다 문제라. 이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문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문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직무유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샤워 시설이 부족하고 샤워 시설이 천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으로 그걸 가렸기 때문에 옆에서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도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어떤 데는 남녀로 돼 있는데 어떤 데는 남녀 공통으로 돼 있고요. 이 저녁에 불도 안 들어왔는데 이제는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전기가 안 들어온 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전기가 안 들어온 데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뭐 천재지변성 폭염도 네네. 있는데 준비 부족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날씨부터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이게 대회가 이제 이틀 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뭐 미리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네. 그 전에 이제 폭우가 내렸어요. 이 동네. 그래가지고 이게 웅덩이가 아직도 많이 이제 고여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안 좋은 게 습도를 높이는 거 하나. 네네. 그리고 여기에 모기들이 와가지고 모기알을 쫙 이제 뿌리고 요게 지금 다 깨어나가지고 그렇군요. 모기가 엄청나게 지금 돌아다니는 네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긴급하게 이런 웅덩이 같은 거를 빠르게 메워가지고 사실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네. 전북도에서 이제 새만금에서 하니까 전북도가 그런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아직도 약간 진흙 흙탕물 위에다가 이제 텐트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닥에 팔레트를 깔고 텐트를 치게 하는 상황인데 습도가 그대로 올라온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열대야라서 가뜩이나 이제 좀 끈적끈적한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 환경 자체가 또 더 그거를 좀 가중시키는 이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여기가 새만금 간척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늘이 없습니다. 여름에 이게- 그늘이 없으면 치명적 아닙니까? 이게 축구장 한 1,000개 정도 넓이에 지금 했다라고 해요. 근데 넓죠, 굉장히 넓죠. 예. 그러니까 일부 마련했지만은 그러니까 예전에 1991년에는 강원도 고성에서 네네. 열렸었거든요. 그때는 어쨌든 숲이 있고 그렇죠. 이게 이제 숲이 기온을 좀 낮추는 효과도 있잖아요. 그늘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새만금에서 열기로 했으면은 결정이 됐으면은 그늘도 좀 충분히 마련하는 이런 준비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주최 측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참가한 대회인데 지금 온열 환자가 좀 많이 생기고 있다고요? 예, 어저께 이제 밤에 네네. 개영식이라고 이제 야영이니까 개영식이라고 네네. 이제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오후였는데 이게 밤이었죠. 8시쯤에 했는데 그때 기온이 28도였어요. 아. 그런데 이제 개영식이 끝날 때쯤에 여러 명이 쓰러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조직위원회에 부대 행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제 그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0명 정도의 온열 환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일부는 이렇게 뭐 바깥에 있는 병원으로 좀 실려 뭐 중환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네. 여기서 다 소화가 안 돼서 바깥으로 좀 나갔다 얘기를 했고요. 뭐 5명 정도는 불안장애 증세를 보였고 88명 정도가 개영식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했다라는 거고요.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내외도 이제 지금 휴가 중에도 불구하고 이제 명예 총재가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와서 개영식에 참가를 했군요. 개영식에도 참가를 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행사인데 이게 조금 날씨 변수를 좀 제대로 통제를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회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다면서요. 굉장히 뭐 많은 학생들이 그 한국을 찾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그 K-팝이라든가 이제 K-컬처 때문에 외국에 있는 그 젊은이들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이번이 어쨌든 역대 잼버리 사상 제일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158개국에서 뭐 예상 인원은 한 3만 명 정도. 네. 지금 뭐 아직도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다 온 게 아니라 계속 오고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역대 규모에서 그러니까 1991년에는 한국에 고성에서 열렸을 때는 19,000명 정도였거든요. 19,000명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매년 늘고 있는데 거의 어쨌든 뭐 그때보다 한 2배 이상 될 수 제가 있는. 그 몽골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화요일 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요일 날 들어왔는데 그때 이 제가 탄 비행기에 이 스카우트복을 입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탔어요. 그럼 주로 몽골 학생들이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158개국에서 왔으니까 전 세계에서 왔는데 여기에 참여하려고. 네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뭐 이게 잼버리가 있는지 몰랐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예. 왜 가냐고 이게 어디 가냐고 하니까 잼버리 간다라고 하는데. 그 한류 공연 보는 게 너무 설렌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공연도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예, 공연도 지금 주말에 준비가 돼 있는데 네네. 이제 뭐 한류 스타들이라고 하죠, 뭐 아이브 등등 해가지고 많은 스타들이 온다고 해요. 네네. 근데 지금 약간 비상이 걸린 거죠. 왜냐하면 이 개영식에 이미 막 80명씩 막 쓰러지고 이러니까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울 그렇죠. 겁니까? 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날이 이제 그 온열 폭염이 지속되면은 여기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주최 측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 그래서 좀 많이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158개국에서 3만여 명이면은 게다가 지금도 계속 이제 입국을 하고 있고 예, 예. 이건 웬만한 그 전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보다도 뭐 거의 최고의 그 빅 이벤트에 비견될 만한 그런 인원이 참가를 하는 건데 참가자 수로 보면 사실 거의 뭐 최고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현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들 때문에 지금 불만의 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구운 계란, 구운 네네. 달걀을 이제 받았는데 여기 열어보니까 곰팡이가 피었다. 네. 이런 이제 제보도 좀 나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뭐 이를테면은 매점 이용이 불편하다. 그리고 화장실, 뭐 샤워실,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용이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일부에서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들이 일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게 국제 대회고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네. 불만들이 나오면 한국의 이미지가 그렇죠. 좀 많이 안 좋아질까 네,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아직 지금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하거든요. 이게 네.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한 기간이 한 약 2주 정도 예. 보통 이제 대회가 열리죠. 12일이니까 거의 2주죠. 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 아직도 이제 절반도 안 지났으니까 지금이라도 좀 전북도하고 주최 측에서 좀 이 대안들을 좀 많이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관련 그 보도가 이제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그 주최 측에서도 좀 조심스러웠는지 자꾸 이 언론 취재 장소를 이제 통제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요. 사실인가요? 예, 이게 뭐 주최 측에서는 통제는 아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네네.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자유롭게 다니면서 뭐 다 취재해라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사흘 만에 이제 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취재진에게 델타 구역에 들어가려면 취재 시간을 정해서 네. 스카우트 운영 요원과 동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카우트 운영 요원이 뭐 이거는 취재하지 마세요, 취재하세요라고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인터뷰하는 거하고 좀 다르겠죠. 시간까지 정해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언론에서는 야 이제 문제 생기니까 이거 지금 보도 안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현재 가 있는 취재진들의 좀 불만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그럴 합니다. 수 있겠네요.
그 김준일 에디터께서는 이제 혹시 학교 다닐 때 보이스카우트 뭐 이런 거 해보셨나요? 저 때는 그 보이스카우트도 많이 했는데 아람단이라고. 아람단. 예. 그게 이제 그 초등학교가 아람단인가요? 아람단, 뭐 누리단, 한별단, 뭐 그게 이제 그렇죠. 그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거를 이제 같은 그 조직인데 하여간 그거를 이제 그 단계마다 다르게 초중고로 했고, 각각 이제 불렀죠. 보이스카우트 사실상 본때인 거죠. 그래서 본 떠서 이제 만들었던 건데 전두환 정부 때 이제 그게 만들어가지고 많이 네네.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관심 있어서. 아니 저는 사실 예. 보이스카우트를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하셨군요. 예. 그래서 이 잼버리 대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보이스카우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게 뭐였냐면 그 야영을 가기로 했는데 예. 야영 전날 제가 이제 발목을 삐는 바람에 어른들이 못 가게 하셔가지고 뭘 갈 수가 없었어요. 예. 지금도 사실은 그게 아직도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움으로 남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온 학생들한테는 학창 시절 굉장히 큰 추억거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소중한 그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데서 좀 안 좋은 그런 좀 불편한 기억보다는 좀 뭔가 좀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으로 좀 남을 수 있게 주최 측에서 좀 앞으로도 좀 관리를 좀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안전사고만은 어쨌든 안 일어나게 네, 최선을 다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 인사가 요거 준비 뭐 이렇게 했는데 예. 인사가 변하지 않았겠죠? 예, 요 세 개, 손가락 세 개. 보이스카우트. 이제 준비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걸스카우트는 2개. 예. 준비. 안 변했겠죠.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하도 오래전이라서. 예.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두고 부실공사 비리 의혹 뭐 불거지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순살 아파트라고 했는데 좀 많이 이렇게 좀 다시 말을 바꾼 모양입니다. 철근 예. 누락 아파트라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게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불거지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에 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그리고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도 이제 민간 아파트까지 전수조사하면서 딱 공교롭게도 2017년부터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2016년에는 그럼 없었나? 뭐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약간 그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이 문제가 다 발생했으니 문재인 정부 탓이다. 뭐 이렇게 네. 조금 말한 걸로 많이 이제 해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LH 아파트에서 철근이 누락됐다고 나온 15개 단지 가운데 13개 단지가 윤석열 정부 때 준공됐거나 부실공사 중이다. 이런 또 보도가 있어요. 반대로. 예. 이제 어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5개가 문제가 됐는데 LH가 발주한 곳 중에 근데 13개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부실 시공이 진행됐거나 준공이 완료됐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요 발언에 대한 반응 네. 대응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들으면서 솔직히 야 이건 그러니까 잘못한 거를 바로 잡으면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또 정쟁으로 하냐. 그런데 네. 이제 잘잘못을 굳이 따지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굳이 했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또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참 이런 거 가지고도 이렇게 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준공이라고 하면은 좀 헷갈리는데 제가 용어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네. 기공, 착공, 시공, 완공, 준공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네, 네. 기공은 공사를 시작을 하는 거고요. 네. 착공은 털을 파는 거니까 첫 삽질, 착공식 네, 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시공은 이제 실제로 건물을 올리고 건물을 전기 올리는. 설비하고 뭐 이런 거고 완공은 다 됐는데 법적 절차가 아직 안 된 거고 네. 준공은 완전히 끝난 거 서류까지 깔끔하게 지금 정리해 깔끔하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네네.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준공이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된 것이 이제 13군데 정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러면 착공이나 시공이 된 것도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다 말장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데 누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뭐가 문제였는지를 뭐 정부든 여야든 좀 이런데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실련에서 그러니까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죠. 경실련에서 LH가 개발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LH가 지금 개발 사업을 주도를 하면서 이게 이권 카르텔이 된다라는 건데 네. 공공주택 관리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지금까지 과거에 이제 LH가 이 여러 기관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이거를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통합이 되면서 이거를 광대하게 토지 관리도 하고 건설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네네. 되는 그런 좀 비대해진 측면이 있는데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서 공공 관리만 해라.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 거는 민간이 하게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취지인 거죠.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이런 식으로 공기업이 장사할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철근을 빼먹은 이번 그 순살 아파트 설계 감리를 맡은 회사에서는 이게 이제 LH뿐만이 아니라 뭐 국토부나 법무부 이런 여러 부처 전관들도 몸을 담았다. 이 맞는 말인가요? 예, 오늘 오전에 이제 CBS 노컷뉴스가 이거를 보도를 했는데 네네. 굉장히 전 재미있게 좀 놀라면서 읽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15군데 이제 철근이 충분히 안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감리를 맡은 여러 이제 회사를 좀 종합 건축 사무소를 이제 취재를 한 거예요. 네네. 예를 들면 세 군데가 문제가 된 거를 한 것이 목양 건축 종합 건축 사무소인데 네. 여기에 임원이 62명인데 그 중에서 32%가 LH 출신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이게 놀란 게 아니라 LH가 네네. 많이 갔다라는 거는 문제가 이제 네네. 보도가 됐잖아요. 임원 2018년 기준으로 국방부 출신, 군 출신이 임원이 25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국방부 출신이요. 예, 육군 대령, 해군 중령, 공군 중령. 그러니까 왜 국방부가 이렇게 많이 가는지 이게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이거 외에도 국토교통부에서도 가고 법무부에서도 가고 무슨 지자체에서도 가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 낙하산처럼 다 꽂힌 거예요. 물론 이분들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 국방부가 25명이나 임원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국방부 하니까 언뜻 제가 좀 떠오르는 거는 예. 국방부에서 이 시설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공병 이쪽 병과라든가 이 시설을 담당하는 쪽에서 뭔가 관련이 있을 개연성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여기가 뭐 군이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지 아니면 군사 시설이 근접해 가지고 뭐 이거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든지 네네. 뭐 그런 필요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25명이나 필요하냐?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근데 LH는 이제 민간 사업인데 예. 그쪽에 이 군출 저는 특히 이제 법무부에서는 왜 갔을까요? 거기에. 그러니까요. 이게 뭐 법에 관련돼서 무슨 뭐 해결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 관료들이 완전히 또 가는 거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데에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좀 너무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토부한테 LH 감사하라고 했는데 국토부 사람들이 가서 지금 낙하산으로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제대로 되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토부도 사실은 이런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 그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은 에디터님 보시기에 느낌으로 앞으로 그 관련 그 논란이 어느 정도나 좀 지속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민간 아파트도 계속 다 조사를 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이제 뭐 철근이 누락됐느냐가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 실명을 다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아파트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 네네. 것이냐, 주민들 뭐 소송 걸릴 수도 있고, 이게 그래서 제법 꽤 오래 갈 것이다라는 당분간은 생각에, 지속될 물론 것이다. 중간중간에 좀 잊혀졌다가 다시 불거지고 할 텐데 중요한 건 어쨌든 좀 싸우지 말고 네네. 합리적으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만 좀 나눌까요? 예. 고맙습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